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BDS 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뭔가 더 네. 무대가 화사해진 것 같죠 박사님? 네. 꽃도 있고 이제 봄인가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것도 우리 네. 그 아시죠? 그 마켓 땡땡 마켓에서 네. 요 책상도 하나 샀고요. 요 하나가 바뀌었는데. 2만 원에 구입을 네. 했습니다. 아, 요 그러시군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홍 박사님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 학기 새 출발. 오늘 3월 8일 이 금요일 아침에 아마 여러분의 그 복된 아침, 아마 이 새 학기가 시작됐고 분주하게 이 3월 이번 한 주 정말 애쓰셨을 것 같아요, 박사님.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머님들이 새 학기, 물론 이제 새 학기보다 더 긴장하는 사람은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새 학기를 들어가는 엄마들이나 모든 엄마들이 다 긴장을 하죠. 그렇죠.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긴장을 하죠. 어,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렇죠.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박사님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오늘부터는 8가지 영역의 뇌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8가지 영역의 뇌 교육. 박사님은 이제 뇌과학자시니까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다뤄갈 예정이세요? 지난번 우리가 왜 유튜브로 할 때 그때 이제 뇌 선호도에 대한 강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8개 뇌 선호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선호도가 뭐냐면 내가 얼만큼 좋아하느냐.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안 친한 애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고 친한 애가 공부를 일단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아이 뇌를 8개 영역으로 나눠서 과연 우리 아이가 어느 쪽으로 선호하게 되고 그쪽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호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뇌 영역 어떤 영역입니까? 첫 번째는 추상력이라는 겁니다. 추상력. 네, 들어보셨나요? 추상력 어떤 네. 역인가요? 추상력은 이제 에너지니까. 그렇죠. 추상력은 우리 뇌 부위에서 어느 부위냐면 이게 귀 요 위에, 예. 요 위에 이제 베르니게 영역이라고 있어요. 베르니게 영역이라고 해서 이미지 언어라고 하는데 이제 베르니게라고 한 학자가 찾아냈기 때문에 베르니게 영역이에요. 요 부위가 하는 역할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얼마만큼 잘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힘, 그게 추상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중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일수록 이 추상력이 높겠네요.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예.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애들이 학교 갔을 때 얼마만큼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나 이 부분. 또 하나는 이미지 언어니까 동적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기능의 힘을 측정한 것을 우리가 추상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네. 먼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네. 우리 자녀가 추상력이 높나? 좀 낮나? 이거 어떻게 조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추상력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추상력이 낮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 입만 살았다. 왜? 자, 입만 살았다라고 하는 애들이 뭡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문제 푸는 아이들. 그 생각 없이잖아요. 그 생각의 힘이 추상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추상력을 우리가 좀 발달시키고 싶은데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사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추상력이 약한 애들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이게 약하구나 이렇게 알 텐데 예. 지난번 우리가 유튜브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추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 듣는 힘, 글 쓰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글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글씨체가 날아가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일기를 썼는데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이 썼어요. 근데 이 아이가 5,000원을 용돈을 주면 글씨 잘 써라 그러면 정말 잘 쓰거든요. 이렇게 예. 잘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씨를 잘 못 쓰는 아이는 선호도가 약하다. 즉 글씨 쓰는데 흥미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첫 번째는 글씨체가 날아가고 두 번째는 경청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예. 어머니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학교를 안 가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모르죠. 집에서도 보면 엄마의 말이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경청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약간 붕 떠 있는 느낌. 자, 요런 아이들이 추상력이 약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상력은 뭐라고 했어요? 듣는 뇌. 듣는 뇌. 네, 그러면 듣는 훈련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먼저 아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렇게 시각 뉴런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경청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뇌니까 엄마가 무엇인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거죠. 재미난 책을 읽어주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읽어라라고 하지만 또 예. 읽어주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가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예. 50대 50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읽어줄 때 조건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잠잘 때 읽어주거나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학교 가면 잠자면 것처럼 누워서 듣나요? 삐딱하게 듣나요? 똑바로 앉아서 듣나요? 앉아서 듣죠. 그럼 똑같은 자세로. 학교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아주 결정적인 힌트신 것 같은데 네. 학교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우리는 그렇죠. 집에서는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누워서 들을 수도 네. 있고 소파에서 아니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자세 자체도 매우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많이 읽었냐. 그렇죠? 그다음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내가 몇 권을 읽어줬다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어떻게 읽어주었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다시 말하면 헬스장에 갔어요. 예. 갔다 온 것만 알지 가서 어떻게 운동하고 왔는지를 모르면 오히려 운동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무조건 많이 읽어주면 좋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게끔 훈련해야 그래야 추상력이 자라날 수 있다. 우리가 책을 읽어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거를 전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 갔을 때 1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씩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아이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귀담아 듣는 거고 예.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큰 이점이 있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주는 건데 그냥 막연히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왜 읽어주는가. 이 책을 아이가 들었을 때 어디에 좋은가. 예. 그럼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애 만들려면 학교와 똑같은 자세로 친구들의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눈을 마주보면서 경청하는 자세로 예. 이렇게 어떻게 써먹을 건가를 그대로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냥 편안한 자세로 혹은 잠잘 때 읽어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없는 요게 추상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추상력은 그만큼 정말 우리도 더 좀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정말 자세도 또 흐트러지면 똑바로 해봐라. 네. 또 이거 읽어줄 때도 정말 눈빛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읽어줘야 그렇죠. 되고요. 자, 이게 안 되면 자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냥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고 읽어줬어요. 결혼했어요. 남편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예. 그러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중간에 어떻게 돼요? 끊고 내 말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내가 미리 생각을 해서 끼어들거나 또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오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보고 관계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고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오늘 이 추상력, 우리 자녀들이 이 추상력을 좀 높이면 좋겠는데요. 박사님 그래도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박사님이 좀 마지막으로 행동 강령을 하나 좀 주시면 네. 오늘 이 이른 아침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자녀들을 왔을 때 네. 어떻게 이 3월 지혜롭게 추상력을 발달시킬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먼저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을 한다. 엄마나 아빠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서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을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다 했어야 되는데 보통 어려서부터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만해 이러잖아요. 다 알아들었어. 그렇죠. 근데 아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해요. 자,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시각연을 통해서 각인을 시킨다. 두 번째는 책을 읽어줄 때는 이 책을 읽어주는 목적이 왜 읽어주는가, 이 아이가 컸을 때 어떤 부위에 써먹으려고 지금 읽어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 공부할 때 써먹는 거는 공부하는 자세로, 그리고 소통하는 거는 소통의 자세로.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한다면 아마 추상력이 잘 발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월 8일 오늘이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코치해 드렸습니다. 이 3월 분주하게 우리 새 학기 새 출발 달려가고 계실 텐데요. 추상력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가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보고 듣는 데서 부부가 끝까지 상대를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가 아이가 보고 듣는 데서 끝까지 서로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이름은 추상력 해가지고 매우 어려웠거든요. 베르니게 영역 했는데 결론은 잘 들으라고 아주 쉽죠. 돌고 돌아서 베르니게 영역까지 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결론은 이 듣는 뇌. 다 듣는 거를 보여줘라. 듣는 자녀가 된다. 오늘 추상력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분명 추상력이 높아질 줄 믿고요. 오늘 인간 수업 특별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고, 지금부터 이 8가지 뇌 영역에 대해서 오늘 첫째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한 인간 수업 5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여러분께 행복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2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링크 선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